오늘 아시아시장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관세 그리고 휴장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만 증시가 어린이날로 휴장이고요. 또 내일 중국 증시도 하루 쉬어갑니다. 관세를 보면 미국의 구체화된 상호 관세율을 확인한 뒤 투심이 약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중화권 증시가 버텨주는 이유는 바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입니다. 3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3개월 내 신고점을 경신했고요. 이전에 나왔던 3월 PMI들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에 하단은 지지하는 모습이죠. 상해 종합지수가 0.5% 하락하면서 3,3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다 꺾여지는 흐름을 보이는 코덱스 차이나 A50 ETF입니다. 하락을 끊지 못하고 연일 약세를 보이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는 지수보다 더 하락세가 짙네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내일 청명절 연휴로 쉬어가는 가운데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는 확실히 가름이 나는 모습인데요. 해외 노출도가 높은 반도체, 가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 소비 업종들, 그러니까 여행이나 유통단에서는 상승으로 양극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특히 빅테크주들이 밀리니까 지수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저점 대비 하락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현재 2% 하락하면서 22,7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 홍콩 빅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오늘도 역시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장중에 저점을 확인하고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2.96% 하락하면서 8,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를 끌어내리는 배경도 역시나 미국의 상호 관세입니다. 일본에는 24%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석 전략가는 가정하고 있던 시나리오 중 가장 혹독하다며 평가했습니다. 이에 일본 증시는 전일 대비 3%,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회복하지 못하네요. 3.1% 하락하면서 34,6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일본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 증시의 분위기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총 1위를 자랑하는 토요타는 자동차 관세 여파로 오후 들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시 기준으로는 5.8%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닛산이나 혼다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 내에서 가장 타격이 큰 건 은행주 쪽이죠. 미쓰비시 파이낸셜이 무려 8% 넘게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냈고, 이 밖에 소니가 5%의 하락,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이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증시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베트남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무려 46%라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오늘 VN 지수가 심연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고요. 박스권 탈출에 성공했던 VN 지수 오늘 장에서만 8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인도는 오늘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상황에서도 26% 상호관세를 맞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경제는 사실 전체의 이제 GDP 대비 20% 수준이 수출 의존도인데, 그중에 미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긴 합니다. 사실 작년 기준 인도 대미 수출액은 대략 775억 달러 기준으로 자동차, IT 서비스, 제약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이들에 대한 26% 상호 관세는 산업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로 타격이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과 같은 관세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니프티 지수와 같은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 유출과 기업 실적 우려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인도 시장은 내수 시장이 좀 강한 편이고 디지털 경제와 인프라 투자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회복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은 최근 인도 크리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5년에서 8에서 9% 성장 전망을 유지를 했는데, 관세 역량이 국내 수요로 상쇄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인도 산업 증시의 부정적인 충격이 좀 불가피하지만 인도 경제의 구조적 강점과 정책적 대응에 따라서 중장기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 증시는 이제 막 개장한 상황이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인도 시각 2025년 4월 3일 11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도 증시에 즉각적인 이제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니프티 50와 BSE 센섹스 지수는 0.3%대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아시아국인 일본, 한국, 중국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좀 하락폭이 좀 적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 섹터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제약 부분은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과 동일하게 미국이 제약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하면서 다스타레디, 글렌팔마, 시플라, 선파마와 같은 주요 인도 제약주들은 2에서 4% 정도 가량 상승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그리고 IT 섹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이제 25% 관세로 부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았고 IT 섹터 또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서 투자자들의 우려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미국 관세 부과가 인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섹터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인도와 미국의 협상 더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인도, 미국 간 향후 협상 방향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좀 부각되는데요.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는 인도 시장 개방과 관세 완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이나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인도산 IT 서비스나 제약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논의했던 인도 양자무역 협정 재개도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인도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전기차 관세를 즉각 인하하겠다라는 인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양국이 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방산 협력, 반도체 그리고 AI 분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관세 충격을 상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인도를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으로 유지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연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긴장감 속에서 인도, 미국은 상호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가능성이 높고 인도의 다층적이고 외교적 전략과 미국의 실용적 접근이 조화를 이룬다면 이번 관세 사태는 오히려 양국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의 권태환 이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